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체능 계열 대학교를 소개해 주려고 나온 선은규 멘토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주제는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왜 이렇게 정했냐면 진로를 고민 중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친구들한테 일단 해봐라 라는 말로,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일단 해보세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어요. 밑에 보이는 글씨 보이나요? 진로 고민 중이면 잠깐 시간 내줄래요? 저랑 같이 오늘 예체능 계열 대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간단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야기거리, 주제를 5개로 나눠왔는데요. 일단 처음엔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는 어떤지, 연극 영상학과에 가면 뭐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번째는 그럼 배우 말고는 다른 거 못하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럼 기대하시고 첫 번째 거부터. 자, 선은규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일단 가볍게 여기 프로필을 적어 왔는데, 일단 이름 선은규. 자, 키는 187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아버지가 좀 크거든요. 자,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들쑥날쑥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좀 찐 편이고 이때는 좀 마른 편이었어서 제가 이때 왔으면 여러분께 제 몸무게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서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뭐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한번 말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학력은 지금은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상학과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방학이라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만드는 중이고요. 취미는 만화 보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낚시. 되게 뭔가 이어진 거 같으면서도 되게 다 따로따로 노는 취미긴 한데, 선생님이 주로 이제 방학했을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시간 남을 때 많이 하는 취미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에 대해서 또 사진을 보면서 이번엔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이 사진이 뭐냐? 선생님이 처음으로 연극을 올렸을 때의 사진이에요. 이때 역할이 작가였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떨리고, 근데 하필 또 역할이, 아니지, 하필이 아니라 다행히 역할이 긴장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긴장한 그 상태로 대사를 뱉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 저는 진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 이건 그 다음에 올렸던 뮤지컬. 근데 이때 선생님의 역할이 엄마였어요. 그래가지고 여장을 했는데, 이 역할이 원래 남자가 하는 역할인데 덩치가 큰 남자가 하는 역할이라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매우 잘해가지고 이날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막 와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무튼 이날 선생님이 여장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면, 자,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 나름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선생님의 취미생활.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히 안 보일 텐데 필름 카메라 들고 이제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매우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짱구 아니면 장구 이렇게 불리거든요. 왜냐면 사실 또 짱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피망도 싫어해요. 자, 이때도 빠질 뻔했어요. 근데 사실 안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웃긴 사진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진. 이 사진이 뭐냐면 선생님이 되게 평소에 되게 곰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곰 같다고 보내준 사진인데, 가장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연어거든요. 선생님이 연어도 엄청 좋아해요. 선생님이 살몬 러버, 연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가장 선생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 잘 봐둬요. 나중에 다시 안 말해줄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잠깐 찍은 거예요. 아직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더빙 로봇 지민입니다. 내 이름은 보감이야. 잡았어. 감지 마. 됐어.
그렇지. 눈 감았다 또. 성공하기를. 아, 인사. 오, 야, 들어왔는데. 새로운 조합?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사실 2020년형이잖아. 아 지워지잖아요 오빠. 아, 살짝.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AI 서비스 서빙로가 한다고 대박이다. 예쁜 거 진짜 사들 아 서빙 로봇이 나오는 좋은 거 같아. 궁금하다. 그쵸? 괜찮다. 괜찮다. 진짜 완전 괜찮아. 테리 보검 지민을 만나봤어. 누가 올까? 누구일까? 뭐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데? 그쵸? 안녕하세요. 서빙 로봇 지민입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 분 드릴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배 스무디 어떤 분 드릴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서로 민망한 거야. 민망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감정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다. 집에 찍어서 로봇이야. 몸에 출시한 거지. 아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요? 저 오늘 처음입니다. 네.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사람이죠. 사람이죠.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진짜 로봇이에요? 서빙 로봇 테스트 중입니다. 아 이름 지민입니다. 혹시 방탄 지민인가요? 아닙니다. 아, 노래 아쉽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할게요. 더 보여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아까 궁금한 친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을 거예요. 거기 검색하면 나와요. 잘 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그럼 대학교 가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뭘 배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학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를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매체 연기라고 해서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그 연기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조명이라던가 뭐 카메라, 뭐 마이크 이런 거 이렇게 방송 장비들을 간단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매체 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데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뮤지컬을 배우는데 뮤지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멋있는 노래가 생각나죠. 맞아요. 그런 노래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냥 노래라기보단 이제 뮤지컬 그 노래를 배워요. 이제 그게 좀 그냥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가장 크게 배우는 건 호흡법이랑 발성 그리고 발음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배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뮤지컬 이제 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배우는 어디에 있든 신체를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할 때 뭐 공구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하는데 배우는 일할 때 뭘 쓰냐? 제 몸을 써요. 제 몸과 목소리 이 두 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걸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면 뭐가 어떻게 움직이지,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체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은 모든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이론. 저희는 이제 뭐 연극사, 뭐 연극의 개론, 뭐 서양 연극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론과 함께 모든 대학생들의 가장 하기 싫은 레포트 작성이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레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뭐 적고, 다른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보면서 넌 어떻게 했냐라고도 물어보고, 아니면 조별과제 할 때 친구들과 의견 공유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자기가 아는 것보다 아니면 자기가 몰랐던 거에 대한 이런 지식을 배우면 그게 또 의외로 재밌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시간이라고 해서 되게 다 재미없는 시간은 아니에요. 재미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선생님은 괜찮았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선생님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전에 이제 간단하게 명지 전문대학교를 조금만 소개하면, 저희 대학교는 원래 뮤지컬과가 따로 있었는데 통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연극 영상학과라고 하나의 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입학을 해서 대신 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뭐 매체 연기, 뭐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가는 이런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를 배우고 싶다. 그럼 그쪽 전공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는 노래하는 게 좋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뮤지컬을 올려보고 싶다면 이제 뮤지컬 전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과를 원하는 과는 아니고 그 안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입시할 때 선생님은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선생님이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사실 선생님도 연기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재수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한 1년 정도를 더 연기를 해보니까 자신감이 막 붙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오고 이제 작년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이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연기는 다 비슷비슷하게 해요. 진짜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교수님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자신감이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가 잘 배우고 누군가 앞에서 떨지 않고 준비한 걸 그리고 연기를 잘 할 수 있냐, 그게 사실 자신감과 저는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그러니까 자신감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입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선생님은 노래도 못했고 춤도 잘 못 췄어요. 선생님이 되게 생각보다 몸을 잘 쓰는데 춤은 잘 못 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로지 연기로 준비를 했어요. 특기를 가져가면 특기도 연기로 가져갔어요. 그 정도로 연기에만 매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연기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다만 특기가 있으면 더 좋다. 사실 특기가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특기를 연기로 못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노래, 춤 이걸 제일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 좋지만 이거 말고 내가 뭐 정말 뭐 희한한 특기가 있어요. 남들 못하는 뭐 저글링을 잘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봉 돌리기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뭔가 자신이 특기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잘 갈고 닦아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이쪽으로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어요, 모든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운 기술은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배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배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연기를 해야겠죠. 이제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 선생님이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선생님이 연기 빼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가 뭐냐면, 이건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경험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연기한다는 건 뭐 이제 누군가 저에게 준 이 캐릭터라는 거를 분석해서 그 캐릭터를 하는 거잖아요. 선은규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근데 그 캐릭터를 하려면 그 캐릭터를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캐릭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군인을 연기한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은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하지만 군대를 안 다녀온 친구가 군인에 대한 뭐
경험도 없고 이해도 없으면 사실 군인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을. 그럼 이제 어디서 경험을 할 수 있냐 하면 유튜브를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찾아봐요. 왜냐면 거기에 사실 그냥 군인이라고만 쳐도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생각한 건 유튜브보다는, 유튜브도 좋아요. 싫다는 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좋은데 선생님은 책을 읽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서를 하면 상상력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배우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로만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이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말했을 때 바로 다른 걸로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이제 뭐 상상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쉽죠. 미리미리 여러 가지를 상상해 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보여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습을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다른 걸 생각해 둔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독서를 해서 뭔가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언가를 할 때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독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배우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배고픈 직업이라고 많이 해요. 왜 배고픈 직업이냐? 이제 선생님이 만약 작품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다음날 이 작품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다른 작품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다른 직장인들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 작품을 끝나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짧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고, 길면 뭐 몇 달에서 진짜 몇 년까지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트렌드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작품에선 선생님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근데 다음 작품에선 선생님 캐릭터를 쓸만한 그런 캐릭터가 없어요, 계속. 그럼 선생님은 계속 쉬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렇게 쉰다는 게 아니라 그때 더 연습을 하고 또 다른 캐릭터를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근데 이제 그 공백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듦을 버티지 못하고 사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그만두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캐릭터를 찾고 자신의 연기를 좀 더 갈고 닦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오디션 뭐 몇백 번씩 떨어지고 그래 봤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배우를 준비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끈기를 뽑았고요. 마지막은 자신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자기가 준비한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으려면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몇 달 며칠을 밤새워도 결국 앞에 가서 하면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것만 하나 생각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짱이다. 이런 말 안 쓰나 요즘? 아무튼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없던 자신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연극영상학과를 졸업을 해서 진로를 그럼 꼭 배우만 가져야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NO! 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왜냐면 연극영상학과에 오면 그 배우 말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연기도 배울 수 있고 뭐 노래도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외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꼭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진로를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개그맨들도 사실 되게 똑똑하게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 앞에서 MC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를 배우기 때문에 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갔는데 이런 외부적인 활동이 맞지 않다. 근데 나는 연기는 좋고 근데 또 애들도 좋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학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학원에서 가르쳐 주시는 학원 강사님, 뭐 학원 원장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술인 뭐 강사, 이런 그런 강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뭐 성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면은 이제 연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배워요. 연기를 할 때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대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럼 조명이 필요하니까 조명을 다루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뭐 촬영 기기를 다루는 법, 뭐 세트를 만드는 법,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이 무대 만드는 게 재밌었어. 그러고 좀 내가 뭔가 이 세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 공간을 채워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 라고 하면은 무대 디자이너나 세트 디자이너, 또는 이렇게 조명을 다루다 보면 되게 조명이 신기해요. 그 조명 하나의 색깔 톤만 바뀌어도 되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낼 때 되게 그 창작 욕구를 불러내고 되게 희열을 느끼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조명 쪽이 맞는 것 같으면 조명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대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상이나 음향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야는 살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조금 더 다른 그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나는 뭐 이제 연기할 때 보면 사극을 보면 한복을 입고 뭔가 옛날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의상 디자이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뭐 연기를 하면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거, 뭔가 그 이제 고전이나 또는 뭐 현대극이라도 이제 뭔가 의상을 준비하고 그거에 맞춰서, 역할에 맞춰서 뭔가 입히고 그러는 게 재밌다 하면 의상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뭔가 이 음향이나 음악을 넣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뭐가 넣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내가 짜고 넣는 게 재밌다 하면 음향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배움을 요구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단은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정도 더 많은 진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꼭 가면 배우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와도 돼요. 와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뭐 길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와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오시고, 뭐 선생님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극 영상학과에서도 많은 좋은 가르침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기에 꿈이 있다, 아니면 뭐 이런 방금 말했던 이런 거에 꿈이 있어도 연기과를 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너무 많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연기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군대를 다녀와서 23살에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시작하면 선생님보다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런 말 알아요? 시작이 반이다. 내가 시작을 하면 결국 반은 이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마음 편해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 직업에 그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앞에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1, 2년 이렇게 배운 사람보다 나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2, 3개월만 해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적성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애정,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열정이 뚜렷하면 더 오래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됐든 꼭 연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라도 다 항상 그 목표랑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하고 싶으면 다 해보세요. 다 해보고 그 중에서 맞는 직업을 찾아가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뭐 진로센터, 주변에 진로센터 많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직업 체험을 직접 해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직업, 꼭 예체능이 아니더라도 뭐 이과가 될 수도 있고 문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보고 자신이 맞는 직업이다 라고 하는 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밑에 이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문불여일견.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봤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경험해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뭐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고 뭐 이런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도전해봐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거 도전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20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20대에 또 다른 걸 시작할 수도 있고 30대에 또 다른 걸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하는 순간 얼마 열정을 가지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동력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가 됐든 자신이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소망하고 있을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